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그냥 돈줄이래. 7살 소율이의 그 한마디는 주방에 서 있던 김순자 할머니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생일 케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져 처참히 뭉개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산산조각 난 것은 칠순을 맞은 노인의 가슴이었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케이크가 떨어진 소리도 주방에서 얼어붙은 어머니의 모습도 알아채지 못했죠. 소율이만이 할머니의 얼굴을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할머니는 우리한테 돈 주는 사람이래. 이 말을 끝으로 소율이는 해맑게 웃으며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주방에 홀로 남은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그 어떤 상처보다도 깊게 패인 상처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집에 혼자 남은 순자 할머니는 결단을 내립니다. 서랍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곳엔 이미 새 주인이 살고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칠순 노인은 어떻게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취를 감출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로 돌아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칠순 생일. 아들 가족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율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해야 하고 대철이가 좋아하는 도토리묵도 무쳐야 하고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장을 본 식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꼬박 2시간에 걸쳐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보기 힘든 아들 가족이 오늘은 온종일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방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순자 할머니는 분홍색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초인종 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 미영이 건조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사세요. 아들 대철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곧바로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소율이는 할머니의 다리를 와락 껴안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순자 할머니는 소율이를 안아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소율이의 순수한 축하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소율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대철과 미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모습이 서운했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철아,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도토리묵이야.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 네, 어머니. 그냥 거기 두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대철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식탁에 앉기는 했지만 음식보다는 휴대폰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소율이 방학 때 가려고요. 미영의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함께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좋지. 내가 오래전부터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 미영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가 소율이 봐주시라고요. 저희는 둘이 가려고요. 순간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소율이랑 재밌게 놀면 되겠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대철과 미영은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뿐이었습니다. 설거지부터 뒷정리까지 모두 순자 할머니 혼자서 했습니다. 소율이만이 가끔 주방에 와서 할머니를 돕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미영이 위험하니까 거실에서 놀아라며 말렸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순자 할머니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 후 대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서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순자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영이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소율아, 인사드려. 소율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사탕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항상 소율이를 위해 준비해두는 사탕을 가져왔습니다. 소율이에게 사탕을 건네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소율이 다음에 올 때는 할머니랑 공원도 가자. 응? 소율이는 사탕을 받아들고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그냥 돈줄이래. 주방에 얼어붙은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이 변하는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돈줄이래. 소율이의 말은 주방에 무거운 정적을 남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정확히 알아들었지만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율아, 뭐라고 했어? 누가 그렇게 말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지만 소율이는 이미 거실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비치며 숨길 수 없는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가족은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고 순자 할머니는 홀로 남았습니다. 생일상도 제대로 치우지 못한 채 그녀는 식탁 의자에 무겁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냥 돈줄. 그 말을 되뇌며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그 충격이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주방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기억이 서서히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23세 남편을 잃고 홀로 대철이를 키우던 시절,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아들만은 최고로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날들. 대철이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2개, 3개의 일을 동시에 했던 시간들. 내 새끼 잘 되라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려고,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취직했을 때의 자부심, 결혼했을 때의
벅찬 감동. 모두 대철이를 위한 희생 끝에 얻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철이가 결혼한 후로 그와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고, 전화는 대부분 며느리 미영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소율이 유치원 보내려면 등록금이 좀 필요한데. 어머니, 이번에 차 바꾸려고 하는데 지원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녀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 아들 가족이 발길을 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부엌 선반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흐릿한 달빛 아래서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 대철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생일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냥 돈줄이 되었을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자신은 그저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라니. 그 생각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홀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집 문서에 닿았습니다. 20년 전 어렵게 장만했던 이 집. 아들이 결혼할 때 새 신혼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은 더 작은 집으로 옮겨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오래된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그 서류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혜 씨? 나 김순자예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이 시간에 전화해서.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정희야,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 혹시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사 있니? 집을 판다고?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조차 자신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순자야, 너 분명 무슨 일 있는 거지? 내일 내가 갈게. 같이 이야기하자. 고마워, 정희야. 하지만 지금 도움이 필요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사 전화번호만 알려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믿을 만한 사람 있어. 전화번호 알려줄게. 그런데 순자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은 순자 할머니는 친구가 알려준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아들 가족을 위해 모아둔 현금과 통장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대철이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때야. 깊은 밤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러움과 슬픔이 가득했던 눈에 이제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었던 그녀가 드디어 새로운 선택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순자 할머니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평생 모아온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5월의 아침이었지만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이른 아침 순자 할머니는 친구 정희가 소개해준 하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가방에는 집 문서와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집을 팔고 싶어서요. 중개사 김민석은 노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 순자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또는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집을 파는 수많은 노인 중 한 명으로 보였을 겁니다. 네, 주소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매매가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주소와 함께 예상 매매가를 말했습니다. 3억 8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지역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그 지역은 보통 3억 2천에서 3억 5천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억 8천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줍음 많은 노인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김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집 바로 옆동 210호는 지난달에 3억 6천에 거래됐어요. 그 집은 남양이 아니고 리모델링도 안 된 상태였죠. 제 집은 작년에 부엌과 화장실을 모두 새로 했고 남양의 전망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 초에 정부에서 그 지역 재개발 소식이 있었죠. 그 소식 이후로 시세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올랐을 겁니다. 김민석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전문적인 부동산 분석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은 서둘러 컴퓨터를 확인했고 노인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거래 기록과 재개발 소식을 확인한 그는 놀란 눈으로 다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3억 8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자 할머니의 집은 매물로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사흘 만에 2명의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고 결국 순자 할머니의 희망가인 3억 8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김민석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가격에 빨리 팔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행운이 따르시는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행운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식이었지만 그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이사 가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좋은 집 알아봐 드릴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새 집은 정해뒀어요. 계약금도 지불했고요. 김민석의 표정이 또 한 번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노인들은 집을 판 후에 새 거처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자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안하지만 그건 비밀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김민석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 정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자마자 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순자야, 걱정했잖아. 갑자기 집 판다고 하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순자 할머니는 친구의 집 거실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소유리의 말, 자신이 아들에게 그저 돈줄일 뿐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이유까지. 정희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지지해. 근데 갑자기 어디로 가려고? 계획은 있어?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 동해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야. 내가 오래전부터 눈여겨봐 두었던 곳이야. 정희는 사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작에 알아봐 둔 거였어? 난 내가 갑자기 결정한 줄 알았는데.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 가격 변동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이번이 적기인 것 같아서. 정희는 더욱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난 내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줄 몰랐어. 어쩜 이렇게 꼼꼼하게 다 알아봐 둔 거야? 순자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취미 같은 거였어. 정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가 새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의 이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 중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과 기념품들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집 계약이 완료되는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순자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소 자주 만나던 이웃들에게도 이사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대철에게 알릴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순자 할머니는 거의 비어버린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이 공간에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던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새벽 5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것들이지만 새 출발을 위해 과감히 버리고 정리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삿짐 기사들은 노인이 혼자 이사 가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특별히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들은 안 오시나요? 한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예요. 괜찮아요. 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아침 6시 그녀는 마지막으로 빈 집을 돌아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시작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오롯이 김순자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럭에 오르며 순자 할머니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가 있을까 싶었지만
화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게 웃으며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출발하시죠.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났습니다. 뒤에 남겨둔 것들보다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이 더 기대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동해의 파도 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작은 아파트. 순자 할머니는 새 집의 발코니에 서서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평생 복잡한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곳의 평온함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김순자로서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푸른 바다.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파트에는 주민 독서 모임과 요가 수업, 그리고 재테크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것이 있으세요? 젊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재테크 강좌는 어떤 내용인가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주로 은퇴자들을 위한 안전한 투자 방법이나 부동산 정보 같은 걸 다룹니다. 솔직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네요. 참여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명단에 순자 할머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강의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10명가량의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강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60에서 70 사이의 남녀였고 모두 순자 할머니처럼 은퇴 후의 삶을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안정한 시장에서의 안전한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사는 프로젝터를 켜고 그래프와 차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경청했습니다. 강사가 주식시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할 때 그녀는 간간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그리고 안정적인 부동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간단한 질문을 했고 순자 할머니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지방 중소도시의 재개발 구역이 많이 지정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소액 투자자들은 어떤 지역을 주목해야 할까요? 특히 해안가 도시들의 경우 관광 인프라 개발과 맞물려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사는 물론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순자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초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업계 전문가가 물을 법한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강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영역인데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안의 경우 특히 강원도 일부 지역이 올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 거래량을 보면 이미 그 징후가 보이고 있고요. 강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동산 투자에 경험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냥 조금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이미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노인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할머니는 부동산과 주식에 밝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재테크 강좌에서는 순자 할머니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강사도 그녀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순자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아들 대철의 가족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생일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전화가 꺼져 있었고 집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갔나 싶어 며칠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 좀 해봐요. 내일 소율이 유치원비 내야 하는데. 저녁 식사 중에 미영이 말했습니다. 대철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계속 꺼져 있어. 내일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다음 날 대철은 어머니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김순자 할머니요? 이사 가셨어요. 한 2주 전쯤에. 네. 이사요? 어디로요? 글쎄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데 집도 파셨다고 하던데? 대철은 충격을 받은 채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갔으며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부동산 중개소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관리인의 안내로 대철은 어머니가 거래했던 하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김민석 중개사는 대철의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김순자 어르신께서 특별히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아들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찾아오더라도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대철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얼마에 파셨나요?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아주 빠르게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부동산 시장을 꿰뚫어 보시는. 김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흘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진 것일까? 게다가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가 말한 부동산 시장을 꿰뚫어 본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한편 동해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한 순자 할머니.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해 바닷가 마을의 작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매주 목요일 열리는 재테크 강좌가 끝난 후 몇몇 주민들이 자리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된 순자 할머니는 어느새 이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제가 지금 청주에 있는 땅을 팔까 고민 중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0 초반의 남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대여섯 명의 노인들이 순자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청주의 어느 지역인가요? 오창읍 쪽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직은 팔지 마세요. 오창은 바이오 산업단지 확장 계획이 있어요. 정부 발표는 아직이지만 내년 초에 공식화될 겁니다. 그때 가격이 최소 20%는 오를 거예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혹시 부동산업에 종사하셨나요? 모임의 다른 회원인 박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관심이 많아서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대답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 그녀가 보여준 지식과 통찰력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의 맏언니 격인 이정숙 씨가 직접 물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그만 말해줘요. 당신 분명 평범한 주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눈치채고 있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KB금융지주 투자분석팀 책임자였어요.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금융지주, 투자분석팀 책임자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세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밤에는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40에 금융권에 입사했죠. 처음에는 평범한 창구 직원이었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 투자팀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50 중반에 투자분석팀 책임자가 되었죠. 모두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노인으로만 생각했던 순자 할머니의 화려한 경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숨겼냐고요? 글쎄요, 평생 남들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들에게도 말이죠. 순자 할머니의 눈에 슬픈 기색이 돌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투자 분석가였지만 집에서는 그저 엄마였어요. 아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죠. 그냥 은행에서 일한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지 아들은 항상 자신만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를 키웠는지, 얼마나 성공한 커리어를 쌓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너무나 의외였고 또 그녀의 삶은 너무나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아들과 멀어지려고? 네, 칠순 생일에 깨달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영자 씨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맞다. 제가 왜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는지 알겠어요. 김순자, KB금융지주의 마법사 김이 바로 당신 아닌가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박영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제 남편이 금융계에 있었거든요. 항상 마법사 김의 투자 분석은 신이 내린 선물 같다고 했어요. 외환위기 때 KB의 손실을 최소화한 것도 그 후 놀라운 회복을 이끈 것도 다 당신 덕분이라고 했어요. 이제 모두의 시선이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법사 김은 금융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그 전설의 인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진짜 전설과 함께 있었네요. 이 말에 순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장이 심하시네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순자 할머니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노인에서 존경받는 멘토로 바뀐 것입니다. 재테크 모임은 자연스럽게 순자 선생님의 투자 교실로 변모했고 매주 목요일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대철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정희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희 이모, 제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너무 걱정됩니다. 정희 할머니는 대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녀는 대철에게 쉽게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잘 지내고 계셔. 걱정하지 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정희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희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더구나. 돈줄이라고? 대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소율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아이가 무심코 한 말인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 어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법이지. 대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기는 하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 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KB금융지주 투자분석팀 김순자 팀장, 아시아 금융인상 수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젊은 순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어머니세요? KB금융지주? 투자분석팀? 그래, 내 어머니는 금융계의 전설이야. 마법사 김이라고 불렸지.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저 희생하는 어머니로만 살았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모두 내 어머니가 자신의 성공으로 번 돈이었어. 대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그저 평범한 은행원으로만 알았던 그는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사과드려야 해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 어머니가 원할 때 연락하실 거야. 지금은 그분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 한편 동해 바닷가 아파트에서는 순자 할머니의 인생 이막이 활짝 꽃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역 금융 세미나의 초청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의 재정 상담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며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매일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 대철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만나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자신만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물어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수평선처럼 그녀의 인생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대철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이상민은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로 KB금융지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급히 약속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순자가 내 어머니라고? 이상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이모가 보여준 기사를 봤어. 하지만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서 널 찾은 거야. 이상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대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내 어머니 맞아? 화면에는 50대로 보이는 순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서서 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철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어머니였지만 그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아. 우리 어머니야. 이상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철아, 내 어머니는 우리 회사의 전설이야. 마법사 김이라고 불렸어. IMF 외환위기 때 회사를 구한 사람이고 이후 10년 동안 투자 수익률 업계 1위를 놓친 적이 없어. 나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선배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들었지. 마치 신화 같은 인물이야. 대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몰랐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어쩌면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걸지도 모르지. 아니면 말을 끝맺지 못한 이상민. 그러나 대철은 그 미완의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니면 가족들이 어머니의 능력과 성공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걸지도. 그날 저녁 대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미영이 소율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미영의 물음에 대철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미영은 텔레비전을 끄고 소율이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우리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미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대철은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금융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것,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가족에게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소율이가 무심코 전한 돈줄이라는 말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 미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저희한테 매달 보내주시던 돈도. 그래, 어머니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야. 은행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업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였어. 그날 밤 부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동해 바닷가의 작은 도시에서는 순자 할머니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은퇴한 금융 전문가의 무료 상담소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한 작은 모임이 이제는 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대규모 강연으로 발전했습니다. 김순자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연 후 한 젊은 부부가 순자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조언한 대로 투자했더니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도 실패한 투자가 많았어요. 겸손하게 대답하는 순자 할머니.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마음껏 발휘하며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냉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소율이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서울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편지를 열어보자 아들 대철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성공과 능력을 몰랐던 것, 그저 돈줄로만 생각했던 것,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의 사과가 진심인 것 같았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대철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철이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평소 성과가 좋지 않았던 대철은 첫 번째 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떡해요. 이 나이에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해요. 집에서 해고 통지서를 들고 망연자실한 대철을 보며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소율이 유치원비도 내야 하고 이번 달 대출 이자도 있는데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생활은 대철의 월급과 순자 할머니가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가 떠난 후 그들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해 볼까? 미영의 제안에 대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까지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연락한다면 정말 돈줄로만 보는 게 되는 거야. 그날 밤 대철은 오랜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정작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어머니에게 의존했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해. 대철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철은 일찍 일어나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력으로는 예전처럼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가능한 모든 곳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미영도 변화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던 그녀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율이 유치원 도시락도 직접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비싼 옷이나 가방에 집착하지 않고 절약하는 생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저녁 식사 중에 소율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영과 대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멀리 계셔.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대철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바람이 되었습니다.
목동의 바닷가 작은 도시의 카페. 순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 정희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울에서 순자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어? 순자 할머니의 물음에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더라. 요즘 많이 힘들어한대.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넌 정말 괜찮은 거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건 아니야. 매일 밤 생각해. 대철이가 잘 지내는지, 소율이는 건강한지. 하지만 이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정희의 눈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말이야?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갑자기 집을 떠난 건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 그럼 대철이의 미래를 걱정해서야.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대철의 생애 주요 시점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취직, 결혼. 그리고 매번 순자가 지원한 금액과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누군가에게 계속 물고기를 주면 그 사람은 결코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야.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철이는 어릴 때부터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얻었어. 내가 뒤에서 다 지원해줬으니까. 대학 학비, 첫 직장 소개, 결혼 자금, 집 보증금, 심지어 매달 생활비까지. 그 아이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본 적이 없어. 순자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내가 칠순이 되던 날 소율이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내가 평생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깨달음이었어. 그 아이는 평생 나에게 의존해 살았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떠난 거야? 응. 대철이가 진짜 어른이 되길 바랐어. 스스로 서서 자기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길 바랐지. 내가 옆에 있는 한 그 아이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정희는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순자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감정적이었지만 한편으론 머릿속에 항상 있던 생각이었어. 언젠가는 대철이를 놓아줘야 한다는. 순자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철 가족 명의로 된 작은 임대사업체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내가 떠나기 전에 대철이 이름으로 작은 사업체를 하나 차려놓았어. 아직 그 아이는 모르지만 언젠가 정말 어려워지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완전히 무책임하게 내버려 둔 건 아니야. 정희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넌 정말. 그리고 사실 내가 이 동네로 온 것도 우연은 아니었어. 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이 동네는 10년 전부터 내가 눈여겨보던 곳이야. 관광개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실제로 내년부터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야.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경제 교육을 도우면서 그들이 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 내 지식과 경험이 마지막으로 쓸모있게 쓰이길 바랐지. 정희는 감동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획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모든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순자야.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생각이야? 언젠가는 대철이를 다시 만날 생각 없어?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있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대철이가 진짜 변화를 보여줄 때, 그때 만날 거야. 한편 서울에서는 대철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고,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은 끝에 예전보다 급여가 훨씬 낮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미영도 시간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철은 집으로 돌아오다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온 등기우편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그의 이름으로 된 임대사업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2채가 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매달 상당한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동봉된 편지를 읽어보니 이 모든 것이 김순자 씨가 1년 전에 준비한 것이며 대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알려주라는 지시에 따라 연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대철은 편지에 적힌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변호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김순자님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벌주려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의도를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꼭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대철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련해준 사업체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은 감사히 받되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녀가 살고 있는 해안 도시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협동조합을 조직했습니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녀의 금융 지식과 협상 능력은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철은 어머니의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을 별도의 계좌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언젠가 어머니에게 돌려드릴 때를 대비해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검소하고 부지런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소율이에게도 절약과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이거 그려줬어요. 어느 날 소율이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와 소율이가 함께 바다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할머니 언제 만나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한편 순자 할머니는 변호사를 통해 대철의 변화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가족을 부양하려 노력하는 모습, 미영이 시간제 일을 시작한 것, 소율이가 매일 할머니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 이 모든 소식이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철이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재회의 순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동해안의 작은 도시. 순자 할머니는 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요한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직한 주민협동조합이 마침내 리조트 개발 회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입니다. 김순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헐값에 땅 팔고 쫓겨났을 거예요. 주민 대표 한 명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합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저는 그저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에요. 사실 순자 할머니는 지난 반년 동안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대형 개발사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불공정한 조항을 찾아내고 주민들에게 그들의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주민들은 단체로 협상에 나설 수 있었고 개발사는 마침내 공정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개발사 대표와 법률팀이 온다고 하네요. 긴장되시죠? 주민 한 명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준비를 잘했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 개발사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여러 사람들이 회의실로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순자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 대철이었습니다. 대철도 회의실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둘 사이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곧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스타 개발의 법률 자문 김대철입니다. 대철이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고 주민 대표로서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주민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고 개발사 측은 그들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대철은 매우 전문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개발사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고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회의 내내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의 이기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 넘치고 균형 잡힌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회의실에는 순자 할머니와 대철만이 남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대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순자 할머니의 말에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야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순자 할머니는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갑자기 떠나서. 대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신 이유를 이제 알아요. 변호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저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니? 회사를 그만둔 후 법률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임대사업체 덕분에 생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중소법률사무소에 취직했다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아들은 진정한 독립과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곳에?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도시를 선택했는지, 주민협동조합을 조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지.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다. 내 탓이기도 해. 너에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항상 엄마로만 있으려 했지. 김순자로서의 나를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해와 후회,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미영이와 소율이는 어떻게 지내니? 많이 변했어요. 미영이도 일을 시작했고 소율이는 매일 할머니 그림을 그려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매일 말하죠.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손녀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대철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순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시간 돼. 다음 주말 순자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는 오랜만에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율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와락 안겼고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그날 오후 가족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소율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조개 껍데기를 주워 보여주었습니다. 대철과 미영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미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응,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바다 위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살래요? 소율이의 순진한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이제 여기가 좋아. 하지만 자주 보러 갈게. 그리고 너희도 자주 놀러 오면 되잖아. 가족은 그날 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모두가 식사 준비를 도왔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 무렵 대철은 어머니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임대사업체에서 나온 수익금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어요. 어머니 것이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내 것이라고. 아니에요. 이제 저는 제 힘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도움 없이도요. 순자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소율이의 교육기금을 만들자. 우리 함께. 그렇게 가족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는 치유되었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 가족과 진정한 유대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순자 할머니는 주민협동조합을 위한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철은 주말마다 이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던 순자 할머니. 칠순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은 결국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칠순에 시작된 그녀의 새 인생은 그렇게 더욱 풍요롭게 꽃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순자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